이번 주제는 의료용 마약입니다. 이 주제를 놓고 국내에서 마약 중독 치료 분야에서 37년 동안 이 한 분야를 예. 하고 계시는 우리 조성남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료용 마약이라면 좀 종류가 이제 설명하신 대로 좀 뭐 다양한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도 있을 테고 뭐 수면제, 항불안제, 네. 각성제 뭐 이런 많은데 필로폰이나 대마초보다는 이런 의료용 마약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 좀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면서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중독까지 이어지니까 그죠? 제가 볼 때 불법 마약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대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대마를 우습게 보거든요. 뭐 외국에 합법화도 돼 있다, 어쩌다 뭐 그러니까 중독은 한번 입문이 되면은 위험한 거예요. 대마를 쉽게 접하다 보면 중독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료용 마약류가 더 무섭다, 불법 마약보다. 사람들 불법 마약 그러면 어이구 무서워 그러지만 의료용은 의사가 처방하는 거니까 쉽지 않을까? 별게 아니지 않나? 예. 이렇게 해서 쉽게 접근이 되는 네. 거예요. 마약류라는 건 접근이 되면 그 다음부터 반복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입문이 쉽기 때문에 예. 더 위험하다. 예.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수면제입니다. 수면제를 어느 의원이고 가서 처방해 달라면 다 처방해 주잖아요. 불면증 환자만 선택적으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쉽게 처방이 되는 게 있죠. 2010년 그때부터 프로포폴을 아주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연예인들도 네. 그걸로 네. 문제가 네. 됐고 그것도 의료용 마약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수면제도 네. 그렇고 뭐 비만 치료하는 데 가서 뭐 각성제 막 원래는 한 난로에서 3개월 이내에만 처방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섞어서 막 하나씩 주는 것도 문제죠. 예전에는 그 보험에서 청구를 하면요 일정 양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면제를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난로에서 4주밖에 처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DUR이라 그래서 등록이 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처방받고 나한테 중복 처방받으러 오면 다 컴퓨터면에 뜨기 때문에 중복 처방이 어렵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비급여로 처방을 많이 받았어요. 마약류는. 뭐 프로포폴도 그렇죠. 다이어트 약도 그렇고 수면제 뭐 진통제 이런 거 다 비급여로 처방받았는데 비급여로 처방받는 건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처방하는지 누가 얼마를 처방받아 투약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2018년 5월에 식약처에서 NIMS라고 나르코틱스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이제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비급여로 처방하는 마약류도 다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 이제 스크리닝이 됐죠. 그래서 많이 과다 처방하는 사람은 경고장도 날리고 또 처방 금지 명령도 내리고 심하면 막 이제 수사 의뢰도 하고 또 투약이 많은 사람도 조사해서 뭐 사건 의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제 비급여로 처방하기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처방받고 안 되니까 또 인터넷으로 또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죠. 펜타닐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10만 명 이상이 이제 사망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좀비 마약이다 뭐 이러는데 이제 이 펜타닐 같으면은 이걸 먹으면 사람들이 좀 흐느적거리면서 걷는데 그렇죠.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펜타닐은 대표적인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억제제. 마약성 진통제죠. 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몰핀의 100배가 강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아편제제를 그거를 불법으로 정지한 게 헤로인이거든요. 예. 그거에 또 50배 이상 강한 마약이 펜타닐입니다. 운동신경이 마비되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이질 못하게 되죠. 그리고 호흡중추가 마비되면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펜타닐은 2mg만 투여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처방을 하는 건데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양이 많아지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마비돼서 죽는 거예요. 좀비처럼 다니다가. 그게 이제 중국에서 원료가 주로 불법적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하고 전화하면서 그 펜타닐의 연료가 유출되는 걸 좀 막아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멕시코로 넘어가면은 거기 마약상들이 이제 불법 펜타닐을 싸게 제조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아주 싼 값에 하니까 애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달러만 있어도. 전 지역에서 펜타닐에 중독돼서 돼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육을 하냐 국민들한테 길거리에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으면 확인해 봐라. 아직 의식이 없고 살아 있으면은 이 사람 이제 911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하면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뉘어라. 호흡 지도를 확보해라. 그런 다음에 주변에 가면은 이 날록선이라는 기량제, 해독제를 무료로 파는 자판기들이 있고 약국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구해가지고 코에다 확 뿌리게 돼 있거든요.
그 군인이 올 때까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 국민한테 교육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뭐 소방관이나 경찰관의 필수품이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밀매매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선언을 했을 정도죠. 그 당시에 47,600명이 죽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예. 죽고 있어요. 요즘은 또 이제 뭐 제2의 프로포폴 해갖고 이제 에토미데이터 네. 향정신의약품으로 이제 이게 안 되고 전문의약품으로 좀 돼 네. 있다면서요? 네, 맞추죠. 예. 프로포폴도 그냥 전문의약품으로 돼 있던 건데 예. 남용이 심하게 되니까 2011년에 이제 마약류로 등록을 했거든요. 에토미데이트는 아직 똑같은 프로포폴과 같은 용도로 쓰는 마취제인데 예. 아직 마약류로 등록이 안 됐어요. 이번에 식약처에서 이제 예. 임시 마약류로 이제 뭐좀 등록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는데 정리를 하겠다라고 뭐 네. 말을 하던데. 이제 뭐 극히 일부지만 음. 일부 의사 중에서 이런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나 이런 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원한다고 해서 그냥 돈 받고 그냥 놔주는 사람들이 네.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의사도 아닙니다. 의사라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퇴출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이게 네.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 센터님, 저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가 좀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이제 정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마약의 심각성을 느끼고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도 이제 뭐 마약 치료 재활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번에 이제 마약과의 전쟁에서 특징적인 것이 예전엔 단속만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치료 재활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나 뭐 교육부나 뭐 이런 관련된 부처에서 이제 막 애를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마약의 중독의 위험성을 이제 깨닫고 마약관리 센터를 이제 만들려고 해서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거죠. 작년 11월 1일 날 제가 마약관리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환자를 치료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니까 병원 베이스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은평병원에 3층을 다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 이제 마약관리 센터를 만들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은평병원이 애초에 시작이 된 거예요. 1930년대 마약 치료소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2026년까지 2년에 걸쳐서 마약관리센터를 완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6월 말쯤 경에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입원실이 갖춰져서 한 10병상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예, 여자 2병상, 남자 8병상. 왜 10병상밖에 안 되냐 그러면은 입원 치료는 다만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독 치료가 필요하든가 위기 상황일 때 응급으로 입원해서 안정화시키는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안정화가 되면 퇴원해서 외래로 집중 치료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외래 집중 치료가 일반화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번 외래로 오면은 몇 시간 치료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뭐 매일 외래로 오든가 또는 주말에만 와서 또 하든가 뭐 낮에 일하고 저녁에만 와서 치료받는 이런 집중치료 외래치료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거의 안 돼 있어요. 외래치료에 대한 수가도 안 나와 있고 한 번 와서 잠깐 하고 가나 하루 종일 있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수가가. 그러니까 누가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수익과 관계없이 외래 집중치료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외래치료 프로그램을 이제 활성화하면은 입원해 있던 사람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퇴원하면 또 그 치료그램에서 계속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외래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있거나 집에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다고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주 시설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일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민간 시설에서 하는 거는 제 환자들이 하고 있는 재활센터 다르크 그거 3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하고 김해하고 제주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활성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에서도 남자 재활시설, 여자 재활시설을 하나 확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네트워킹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은 글리 가서 외래로 다니고
또 위험하면 잠깐 입원했다 가고 또 민간시설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예.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또 중독재발센터도 있고 이런 상담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랑 네트워킹을 연결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센터에 또 연결해서 거기서 상담 받다가 또 위험하면 우리한테 또 우리하고 이런 서로 이렇게 MOU를 맺어서 네트워킹을 해서 하부조직과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는. 예. 그 서울시에서는 또 한 25군데 동행 의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냥 외래를 보는 의원들을 마약 환자 보는 데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역에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외래 치료 받다가 필요하면 또 우리한테 연결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중독은 평생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병원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외래 또는 뭐 상담센터, 재활센터, 그다음에 단약 자조 모임이 있어요. 서울에도 한 10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데 가서 또 자기가 참여해서 또 서로 지지하고 그러면서 회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 센터님 마지막으로 네. 이제 부산시도 마약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좀뭐 컨트롤 타워 네.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좀뭐 필요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좀 서울 은평병원 센터 같은 것들을 준비할 때 뭐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좀 준비를 해야 좋습니까? 간단하게 병원 하나만 이렇게 병상만 확보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지역에서 관련된 단체들을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옛날부터 부산은 마약의 위험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일본으로 필리핀이 밀수되면서 그쪽에 재환자들이 부산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시립병원이든 어느 국립병원이든 어느 곳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런 센터들과 그 재활센터 이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고 대학병원하고도 해야 되고요. 그 연합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 부산에도 부산, 울산, 이 경남 이쪽을 같이 통합을 해서 치료 관련된 마약 중독 협의체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부산에는 다행히도 또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가 설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부산도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연합체가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유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떤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도 좀 전수해 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